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매주 마감했던 웹툰 작가 마감인생입니다. 마감인생. 오늘은 여기에 새로 처음 보는 작가님이 나와 계시네요. 여기 새로운 공간이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있는 리노고요. 이제 영상 작업도 하고 사진 작업도 하면서 요즘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제 들어가는 차기작의 타이틀을 글씨를 전문적으로 잘 쓰시는 분에게 맡기고 싶어가지고 전문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네, 제가 천문식 작가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돼지우리 그 웹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타이틀 의뢰를 하셨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 너무 영광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냥 타이틀도 그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디자인적인 영역이 확실히 좀 달라서 항상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늘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진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전에는 제가 타이틀 작업을 그냥 취미로 하시거나 제가 한 것보다 나으니까 부탁을 드렸던 건데 방구석 리뷰룸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된 인연이 돼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웹툰 타이틀 제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전 웹툰을 준비하시는 작가님의 타이틀 웹툰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한테도 공개되지 않은 글그림 작가님들이랑 작가 지인들만 조금씩 체크해보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한테는 처음 가전주부님이랑 리노 작가님한테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장르물 중에서 좀비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웬만한 미디어에서 나온 좀비물은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좋아하는 좀비물의 만화이기도 하고요. 전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작화 좋은 것들에는 확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좀비라는 거 그리고 되게 그 스릴러 같은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한 그런 선 쓰시는 거나 이런 거에 지금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진짜 일단 지금 몇 화 안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타이틀이 되는 얼굴을 한번 딱 그려주셔야 되는. 그쵸.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니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워낙 베테랑이시고 그래도 이제 타이틀이란 거는 웹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긴 해요. 왜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끝이기도 하고 포스터에 들어가는 글씨면은 한 번 보이고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화 나오죠. 매화 첫 장면에 나오는 게 타이틀이기 때문에 제가 웹툰 타이틀 몇 개 더 많이 작업하셨던 작가님한테 들어보면은 오히려 영화 같은 것보다 더 부담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노출이 많으니까. 그쵸. 그런 이유 때문에. 내 글씨가 정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미리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목만 먼저 알려드렸었거든요. 사람의 조각이라는 딱 내용을 듣고 사람의 조각? 무슨 내용이지? 근데 바로 뒤에 이제 좀비물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딱 그 글씨의 느낌을 그때 한번 이렇게 약간 스케치 느낌으로 그림 작가님들을 예로 들면은 스케치 하듯이 한번 그려보긴 했었어요. 콘티처럼 딱 떠오르는 거죠. 근데 요런 글씨체가 좀 이렇게 두껍게 가는 것보다는 전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그림체처럼 저도 좀 라인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작업을 다시 해야겠지만 그래서 저도 많은 글씨를 써갖고 제가 잘 쓰는 글씨가 있지만 그 이미지마다 떠오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로맨스물이나 이런 거는 글씨가 동글동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막 갈라지고 이런 걸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격정적인 사랑 뭐 이런 거 할 땐 또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거는 성인물로 좀 가면 그쵸. 그럴 수 있고 부부의 세계 같은 건 조금 거칠어도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만화든 영화든 그 전체적인 이미지의 색감, 톤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쓰는 느낌들 이런 거에 따라서 글씨 타이틀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도 그렇고 타이틀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아웃풋이 나온 다음에 타이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한번 콘티를 그려보고 네. 오늘 작가님이 미리 만들어주신 네. 작품을 보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게 그렇게 틀리진 않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신기해요.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지를 글자로서 약간 표현해내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신기하거든요. 네. 어쨌든 웹툰이나 만화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네. 먼저 각본이 만들어지고 네. 그 텍스트로 나열된 그 작업물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 네.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선을 그렇게 쓰실 생각을 했지? 똑같이 무형의 뭔가에서 그렇죠. 없는 거예요.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서로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서로의 직업이 네. 그렇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작업들이. 맞아요.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네. 그냥 누워가지고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조각이라는 느낌 자체가 네. 뭔가 이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당연히 단어 자체의 느낌이 이렇게 조각조각 떼어진 느낌이니까 네. 그 사람의 피부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좀비라면 이제 막 살까지 벗겨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당연히 거친 느낌이 들어가야겠다. 글씨에도 이런 텍스처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한에게 그리는 게 아니고 약간 그쵸,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조각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여기서 텍스처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 작업이 용이해서 저는 아이패드로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까 또 보고 나신 후에 네, 조금 더 한번 이제 써본 게 요거. 네. 네. 아까 쓴 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좀 더 다듬어야 되기도 하겠고 어쨌든 최종 결과물로 나오려면 네. 저는 타이틀은 최대한 간결하면서 네. 임팩트를 줘야지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타이틀에 뭐 여러 가지 장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선이 분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송곳 캘리가 굉장히 좋다고도 맞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이드를 저 조각에 네. 빨간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거는 네. 제가 좀비물이니까 Z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 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살짝 포인트를 한번 의견을 드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Z라는 글씨랑 네. 이 지읒이랑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네. Z 같은 느낌도 들면서 네. 이런 식으로 지읒 같은 느낌도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써봤고 여기에 뭐 이제 포인트를 줘도 되고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그거 혹시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건데 네. 작가님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거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보통 캘리 작업 의뢰 받으실 때도 이렇게 수정이나 의견 같은 게 같이 오나요? 당연히 오죠. 이게 사실 글씨라는 거에 대해서 캘리그라피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몰라도 네. 이 사람이 한 번에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좀 어색하다. 네. 아니면은 눈에 확 안 들어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아는 전문 용어로는 요런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구나를 스스로 해석하면서 이제 수정을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색하다는 느낌이 포인트가 없다. 네. 그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뭔가 이렇게 비틀어졌다. 비틀어졌다는 균형감, 조형성이 좀 어긋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 작업을 하죠. 사람의 눈은 어쨌든 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배우면서 그렇죠. 전문성이 거기에 부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글자를 약간 사선으로 많이 기울여서 쓰셨거든요. 네네네. 운동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렇죠. 글씨에서 이렇게 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보다 네. 이렇게 글씨가 기울어져 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기울어져 있는 게 이제 운동감을 주고 좀 더 역동적으로. 역동적인 효과를 주죠. 그리고 여기서 얘도 이렇게 좀 올라가 있죠. 네. 이거를 머리에 다 가이드를 하고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 약간 비틀어지고 약간 올라가게 그려야겠다라는 지금. 그쵸. 그거는 이미, 그런 거는 이미 이렇게 머릿속에 가이드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림이랑 비슷하네요. 그림이랑 비슷하죠. 그림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눈 이걸 그리는 것처럼 네. 글씨도 어느 정도 내가 운동감을 부여해야겠다 하면 애초에 여기 안 보이는 투명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놓고 머릿속에서. 네.
그리고 최대한 이 글씨 여기 덩어리감의 중간을 맞춰서 네, 얘도 여기에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제 이 중간에 맞춰야 이게 어색함이 없는 거. 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사람 의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각 이렇게 쓴 글씨도 잠깐 본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내렸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 사람이냐 조각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얘와 얘의 균형감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틀어지니까 네.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되죠. 덩어리감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도 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얘를 좀 이렇게 줄이죠, 차라리. 이거 썸네일 만들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약간 글자 크기로 그쵸. 리듬감을 주고 뭐 네, 약간 글자를 이런 거. 어디에 배치하고 리듬감을 주고 이런 거. 근데 아까 전에 봤을 때 얘가 큰 것보다는 사람 의는 좀 작게 표현하고 얘를 포인트를 줘가지고 주는 게 더 눈에는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얘 어차피 포인트로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좀 더 강렬하게 뭐. 작가님은 브러쉬도 판매하지 않나요? 네, 지금 브러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이버에 베어플레이라고 네. 거기가 이제 캘리그라피 용품 파는 곳인데 거기랑 이제 독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시면은 이런 글씨 쓸 수 있는 건가요? 빨리 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죠. 피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브러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브러쉬들은 피랍이 글씨 쓰는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글씨 쓰기엔 편하죠. 여기 이제 포인트를 다양한 질감으로 줄 수 있죠. 더 강렬하게 줄 수도 있고 더 거칠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뭔가 더 있어 보인다고 그쵸.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Z는 더 강렬한 브러쉬로 네. 이게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튀는 거 괜찮고. 저런 거 너무 좋아. 저 PT 뭐 텍스처가 일단 들어가면은 밀도가 맞아요. 확 올라가는 것 네. 같아요. 피도 과하지 않게 살짝 그렇죠. 살짝 이 정도만 딱 들어가지고. 저런 거 너무 좋아.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손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네. 제가 머릿속에 느껴지는 아니면은 어쨌든 제가 레퍼런스로 다양하게 봤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보면서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슥슥슥 쓰셔도 잘 나오니까 사실 그냥 와서 지금 촬영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쓴 다음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이거를 몇백 번씩 쓰신대요. 이렇게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막 그냥 종이에다가도 썼다가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네. 그래갖고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쓸 수 있어가지고 캘리그라퍼인데 요즘 글씨를 잘 안 씁니다. 그 아이러니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웹툰 작가님들 저한테 의뢰주세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써드리겠습니다. 그 연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캘리를 만약에 맡기고 싶다. 작가님한테 뭔가 의뢰를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저한테 바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다 그렇죠.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댓글을 자주 달면서 네, 그쪽으로 메일로 연락을 따로 드리면 되나요? 네, 뭐 그러셔도 되고요. 거기에 인스타그램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DM 같은 거 주시면 더 바로 연락할 수가 있죠. 그거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의뢰를 하면은 네. 저도 이게 좀 애매했거든요. 금액 같은 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최저선이라는 게 있고 뭐 최고선이야 뭐 더 하겠지만 그런 거 좀 얘기가 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모든 거는 다 단가가 자기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